지난 시간에 이제 국제 관계죠, 그쵸? 예, 국제 관계가 이렇게 온 나라가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판이 깔려 있는데, 실제로 화약고가 터지게 되는 사건은 전혀 엉뚱한 데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제 오늘 말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으로부터 그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구축해뒀던 세력 형성이, 그러니까 형성된 세력이 연쇄적으로 이제 우르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황태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암살됐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민족주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이제 발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들 이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같은 민족이면은 뭐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던가, 같은 나라인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그쵸? 그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로 다 합쳐서 단일 민족 국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바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쵸? 독일도 그렇게 돼서 한 1000년 가까이 그냥 그 단일 민족인데도 쪼개서 지내다가 갑자기 독일 제국 딱 나타났고, 네. 이탈리아도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쵸? 거긴 100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 그 이상 찢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딱 했죠. 거기에 그거를 본 유럽의 다른 민족들은 어떻겠어요?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네. 그런 민족들도요, 우리도 좀 해보자. 그리고 또 뭐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다른 어 이 나라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약간 그런 것들을 이룩하고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결사체들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합해서 한 나라를 음, 좀 해보자. 독일하고 이탈리아 봐라. 아, 네. 저기도 저렇게 하는데, 그쵸? 1000년이 넘게 찢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가 되고, 1000년이 뭐예요, 그쵸? 그거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단일 민족 국가를 이룩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럭저럭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발칸반도는 약간 조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면요, 발칸반도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었죠, 그쵸? 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오늘날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요 발칸반도, 여기 오스트리아랑 그 얽혀 있는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요 지역이 되게 참 묘해졌어요. 역사가 아, 흐르면서. 왜 네. 묘해졌냐면요. 러시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요 동부 유럽에 해당하는 여기는 슬라브족의 영향력이 되게 강해졌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다양한 민족들이 또 여기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후예인 심지어 라틴 민족들도 요 발칸반도에 계속 살고 있었고, 네. 헬라인이죠, 그쵸? 마케도니아인 인도 여기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여간 온갖 민족들이 여기에 다 섞여서 살고 있는 요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당연히 행정구역 단위는 민족별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음, 적당히, 아, 그쵸? 그냥 네. 지형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 있는 것이고, 민족과는 별개로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안에서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민족주의 이 사상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져서 네. 새로운 나라를 이룩해 보자라는 상황이 됐던 거고 또 찢어지고 나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또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찢어진 나라들끼리 모여 다시 하나로 합쳐보자. 아, 예, 이런 활동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잘 저기 추진이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또 뭐예요? 아까 말했던 열강들의 이권도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요쪽에 이제 슬라브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분포를 기본적으로 보여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슬라브족 계열의 독립국가가 많이 수립되는 거를 누가 반겨요? 러시아가 반기겠죠, 그쵸? 네. 네, 러시아가 반겨요. 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여기 오스트리아가 이거를 오스트리아는 이제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부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슬라브족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가 많이 세워지는 거를 오스트리아는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반기지 않겠죠. 반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여기에 슬라브족 계열의 독립국가가 또 많이 세워지는 걸 누가 또 반기지 않아요? 여기는 오스만 제국도 반기지 않겠죠. 그렇죠? 아, 예,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스만 제국을 열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주변 국들의 이해관계도 다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민족 구성도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 민족이 100%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은 어떤 민족 30%, 어떤 민족 20%, 어떤 민족 10%, 아, 한 지역에, 그쵸? 예, 네. 이런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그 나라는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느냐? 갈등이 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를 네. 들어서 아까 말했던 슬라브족이 30%고 뭐 저기 뭐 게르만인 그쵸? 예, 게르만족이 한 20%고 뭐 나머지 라틴족 10%고 뭐 이러한 부포를 보이는데 요 지역은 그러면은 저기 뭐냐 그 슬라브족이 가장 다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슬라브족 그 계열에 독립한 저 나라랑 같이 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는 게르만족 20%나 라틴 민족 10%는 아, 어떻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하겠죠. 그쵸?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평생 나고 자라고 했는데 뭐 이 지역을 뭐 사는 지역 경계로 해서 쪼갤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동안 다 섞여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열강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배후에서 또 치열하게 그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러시아 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 봐라. 슬라브족 비율이 제일 높은데 여기가 어디 가겠느냐? 아, 여기로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여기가 게르만 민족이 20%나 되고, 그쵸? 그리고 네. 여기는 역사적으로 뭐, 그 뭐냐, 이렇게 해서 뭐, 그,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오스트리아고, 네. 민족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오스트리아 쪽으로 남아야 돼. 라고 주장하지만 그 배경에는 뭐예요? 이 지역이 우리 세력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뭐 해외 식민지라든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예, 네. 심지어 우리나라는 민족이 여러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우리나라는 네. 단일 민족이잖아. 한반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쵸? 네, 단일 민족인데도 우리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상황이니 여기는 민족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혼재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독립을 시키느냐.
그리고 독립을 설령 시킨다고 해도 이 나라가 그러면은 어느 나라랑 힘을 합치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세력권에 합류할 나라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발칸반도 안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매한 지역이 나와요. 네. 그 애매한 지역이 바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핵심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르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슬라브 계열의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반면에 또 독일, 게르만 민족의 영향력도 또한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오스만 제국의 관할 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 오스만 제국에 남아 있어야 되냐? 얘네들도 독립국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쵸? 아, 네, 독립국으로 만든다면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르비아 사람의 합쳐진, 그쵸? 네.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합쳐진 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게르만 그 사람도 많고 게르만 영향력도 많으니까 오스트리아에 합쳐진 지역으로 가느냐? 이걸 놓고 뭐예요? 왈가 왈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지역이 됐던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가 1900년대인가에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인종 갈등이 폭발해서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청소하는 네. 예, 그 청소하는 일이 실제로도 벌어질 정도였어요. 네. 1900년대 후반인가에 그래요. 예, 아, 그러니 이때는 오죽하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네. 다른 지역은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로 정리가 돼요. 슬라브 민족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이제 뭐야?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죠.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고 라틴 민족이 좀 많았던 지역에서는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헬라 민족이죠. 헬라 민족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가르족, 불가르족의 불가리아는 오스만 제국 안에 남기로, 그러니까 독립국가는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독립을 시켜서 네. 세르비아의 병합을 시키면은 그게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속히 독립시켜서 세르비아에 합병된 통일 나라를 이룩하게 해라라고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아, 예, 그쵸. 예, 여기는 독일의 그런 어떤 그 영향력도 많고 독일 사람도 많이 살고 하는데 왜 여기가 세르비아에 가느냐? 또 이러면 또 그게 또 말이 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냥 남겨두자. 오스만 제국 안에. 아, 예, 남겨두자. 그러면서 뭐예요? 약간 더 힘이 셌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관할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봉합한 거예요. 아, 네, 네. 대충 봉합하는 상황으로 갔던 겁니다. 봉합을 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었던 세르비아계 사람들, 그러니까 슬라브계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한 상황 처리가 만족스러웠겠어요? 만족스럽지 않았겠어요?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네. 이 그러니까 슬라브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 뭐를 항상 꿈꾸냐면은 우리 조국을 빨리 독립시켜서 세르비아랑 합병을 시킨다. 아, 이거를 지상 과업으로 삼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항상 출연을 해요. 아, 마치 네. 우리 일제 지배 당할 때 독립운동가들 나와서 빨리 그 독립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해 봅시다라고 계속 나온 것처럼 이 그 뭐예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을 빨리 벗어버리고 오스만 제국은 이미 거의 껍데기니까 사실상 그나마도 멸망하지 않았던 게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지금 오스만 제국 붕괴하면은 좋은 건 러시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생존시켜 놓은 거예요. 아, 네, 어거지로 생존시켜 놓고 이제 여기를 이제 독립시키면 어느 편으로 붙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너 그냥 오스만 제국 안에 남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가 그 이권이 굉장히 그 중요한 오스트리아 쪽에 그쵸? 대신에 실질적으로 니네가 관리해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여기에 사는 슬라브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민족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 네,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못해서 지금 외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 외세는 오스트리아를 말하는 거죠. 독일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옆 나라인 세르비아는 슬라브 민족들이 독립국가를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이 외세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빨리 독립해서 세르비아랑 합병하면 좋겠다. 이러한 꿈을 갖고 나름의 이제 독립 활동을 막 이렇게 벌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눈치 좀 본 거죠. 그쵸? 오스만 네, 제국 안에 남겨도 근데 우리가 실질 관리한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게 1908년에 이르러서는 그냥 뭐 이런 거추장스러운 거 뭐 계속 해야 돼 이런 거죠. 그쵸? 네, 사실 우리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 우리 땅으로 한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한 슬라브 계열의 세르비아 옆 나라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야, 그게 어떻게 니네 나라냐? 거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당시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을 통합해서 완전한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럼 그렇게 네. 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수많은 게르만 민족은 그럼 뭐예요? 아, 예,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세르비아계 사람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적 그런 그 열망 안에선 그거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우리가 많지 않느냐, 다수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 예, 우리는 세르비아랑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자, 하여간 그러한 열망에 이제 계속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을 하면서 결국 원치 않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외세와 합병하는 이러한 쪽으로 결국 공식적으로 진행을 해 가니까 이제 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르비아계 그 주민들이 이제 말로는 안 통한다 이제 이런 거죠. 아, 말은 끝났다. 우리도 네, 그 뭐냐 일제 그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죠. 안 듣죠. 안 들으니까 뭐예요? 가서 뭐 이렇게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예. 뭐 이토 히로부미 오니까 안중근이 팡 쏴서 죽이고 그쵸? 예. 네, 근데 그게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 나중에 한국사한테 얘기해 줄게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었던 일인가 해주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쵸?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 계획해서 기획해서 실행을 해가면서 우리를 뭐예요? 독립시켜서 세르비아에 그 합병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종 청소가 왜 일어나느냐? 이제 그렇게 네, 하면 반발하잖아요. 남은 소수 민족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럼 여기서 다 죽어라 이렇게 된 아, 그래서 와, 그래서 인종 청소 싹 쓸어버리고 그럼 여기에 그럼 저 슬라브 쪽 계열 사람만 남기면 그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무섭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일이 1990년대에 한번 일어난다니까요. 네, 어쨌건. 예.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막는 외세 세력이 어디냐? 우리 역사로 따지면 일제 같은 놈들이 어디냐? 네.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쵸? 예, 저놈들이 여기 있는 다수의 그 주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열망을 묵살하고 결국 자기네들 나라에 합병시키는 강제 합병시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놈들을 처단하고 우리 민족이 우리만의 나라를 갖게 되는 자주와 독립의 길로 나가자. 그쵸?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저놈들을 처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활동들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슬라브 계열의 세르비아를 뒤에서 지원하고 사사건건 그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험악하게 됩니다. 네,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에 서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결국 오스트리아 쪽에 합병이 되게 됐고요. 통합 민족 국가를 꿈꾸던 세르비아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큰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앙심이 지난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19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죠. 그쵸? 9, 10, 11, 12, 13, 14, 6년 정도 지났네요.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있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라고 하는 황태자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그 민심을 조금 달래면서 순방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순방을 하는 일을 기획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보스니아나 헤르체고비나의 그 세르비아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우리 네. 민족의 원수가 우리 수도에 온다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그쵸? 예. 마치 이토비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 아, 하니까 어때요? 안중근이 가서 그럼 죽여야겠네. 아, 예. 그런 거랑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예. 네. 한일 합방의 원수.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예보에 이제 들르는 건 황태자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민심을 조금 이렇게 다독다독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순방하면서 사실 너희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 저기 뭐냐 이렇게 한다. 그쵸? 잘 대하고 우리 같이 앞으로 잘 가봅시다. 이런 목적에서 간 거 아닐 거예요. 그쵸? 네, 네. 가는데 오히려 그 민족주의자들은 우리의 민족의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그날이 이르렀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암살을 시행하는 그 계획을 짜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민족주의 그 비밀 결사가 이제 검은 손, 이제 블랙 핸드라고 하는 이제 그 단체가 그래서 이 일을 결행하기로 디데이가 이제 어디냐 이 황태자 부부가 와서 사라예보를 이제 이렇게 순방하고 다니면서 민심을 다독다독하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총으로 저격을 한다. 이제 아, 이러한 아,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짜게 됐는데, 나름 그 치밀한 계획을 짠다고 그 암살 그 요원을 무려 4명이나 배치를 해요.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여기 오는 길에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성공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해도, 그쵸? 처음엔 네. 실패하겠지만, 그쵸? 4개가 다 실패할 확률은 2의 제곱승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무려 이렇게 4명의 킬러를 배치를 하고 이 아, 비밀 결사 단체가 이 황태자 오기만 해라 이제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 거예요. 네. 자,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실제로 가는 거예요. 이 황태자 부부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제 가겠죠. 그쵸? 이 오픈카 탔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저기 뭐냐, 민심을 다독여야 되니까. 아, 네. 가겠죠? 예, 네. 그런데 이 그 암살자 킬러 1과 킬러 2는 너무 네. 쫄아가지고 황태자 부부가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런 일도 아, 못합니다. 아, 쫄아가지고. 예, 네. 쫄아서. 예, 네. 아무런 일도 못해서 그냥 통과시켜줘 버려요. 아, 아, 예, 근데 이런 줄도 모르고 3번 킬러가 있는 자리로 열심히 황태자 부부가 가고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3번 킬러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암살을 결행하는데 이 3번 킬러가 시행했던 거는 수류탄이었어요. 수류탄. 네. 예, 수류탄을 이 황태자 부부가 타고 있는 그 차에다가 던집니다. 아, 예, 진짜로 네. 던졌어요. 근데 이 수류탄이 차 안에 들어갔다면은 이제 끝났겠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게 그, 제구력이 별로였는지, 얘도 너무 쫄아서 그랬는지, 차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차 뒤쪽 편에 맞고, 튕겨져 나가버렸대요. 아, 예, 그리고 뒤따라오는 의전용 차량, 다른 의전 차량 안에 들어가서 폭파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고 죽는 일이 벌어졌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3번 그 암살 시도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오늘의 그 순방 이제 끝 하면서 취소가 될 만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황태자 부부가 여기서 끝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 다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 멈춰 섰겠죠. 멈춰 서가지고 뭐 이제 여기 검거도 하고 뭐 이제 뭐 현장 뭐 수습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4번에 있는 애는 아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어 포기 상황에 있는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제 요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황태자 부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이 오늘의 일정을 취소시키지 않고 이 병원에 자기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했는지 이 병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려갔다고 하는데 아, 아, 여기에 좀 가서 저기 그 어, 위문 방문을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앞쪽에 이제 길이 있으면은 이제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쵸.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원래 길은 이쪽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예전 어떻게 취소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아 취소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하자. 내에서 출발했는데 아 근데 우리 그냥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 좀 위문하는 걸로 오늘 일정을 좀 진행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출발을 한 거죠. 취소하는 게 네. 아니라.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운전기사한테 잘 전달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 운전기사는 황태자 부부가 병원으로 가기로 계획을 바뀌었는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버렸대. 아, 예, 그냥 네.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번째 킬러가 지금 거의 반쯤 포기하면서 아, 이게 뭔가 하면서 우리의 기회가 물거품이 됐구나 하고 있는 이 길로 들어가 버렸대요. 아, 더 네.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킬러 앞에서 여기 이제 같이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대요. 야, 운전기사 길 잘못 들었잖아. 이게 뭐야? 아, 아, 차 돌려 이랬대요. 아, 그래서 공교롭게도
차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멈춰선 거죠.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섰는데 시동이 꺼져 버렸대요. 네. 시동이 꺼져 버렸는데 그게 바로 요 킬러 바로 앞에서 시동이 꺼져 버렸대요. 네 와. 번째 킬러가 이제 거의 낭망하면서 있는 그 킬러 앞에서 딱 그 차의 시동이 꺼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네. 벌어졌대요. 그래서 아. 이 킬러가 1.5m 앞에 서 있는 황태자 부부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믿기지 않았다고. 아. 그것도 차는 아.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킬러가 그 거의 이제 포기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가지고 황태자 부부를 향해서 두 발을 쏘는데 그 두 발이 이 타고 있었던 부인하고 황태자에게 명중하게 돼요. 아. 그것도 와. 권총으로 쏜 거니까 막 겨냥해서 이렇게 쏜 게 아니에요. 대충 차보고 그냥 빵빵. 예, 융빵빵. 예, 그냥 빵빵 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이거 뭐야? 저놈 잡아라 달려들어 오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붙잡힌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두 발이 공교롭게도 황태자 부부의 그 급소에다가 다 맞았대요. 부부 둘다요? 예, 부부가. 첫 번째 아니, 부, 발은, 네, 네. 첫 번째 발은 그 황태자 비의 복부 네. 쪽에 있는 대동맥을 파열시키고 지나갔대요. 첫 번째 화살이. 그 총알이. 네. 예, 두 번째 총알은 이 그 황태자의 여기 그 경동맥이죠. 목에 있는 동맥을 파열시키고 지나가 버렸대요. 와. 근데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 타고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쏘는 건데 목을 정확하게 그것도 목의 동맥 부분을 겨냥해서 맞춘다는 스나이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권총으로 그렇죠? 근데 그냥 권총 거의 네. 운빨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운빨인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이 그쵸? 네. 예, 애초에 이 운전기사가 길을 왜 잘못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그게 이 암살자의 1.5km, 1.5m 앞에서 멈춰 섰느냐. 아. 예, 네. 그리고 너무 급한 엉겹결에 쏜 두 방의 그 총알이 왜 하필 동맥을 파열시키면서 그 지나갔느냐. 그것도 황태자 부부의. 네. 이게 참, 진짜, 그, 참, 그, 예, 진짜 부유하게. 이러한 일들이 겹치면서 황태자 부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세르비아 계열의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 비밀 결사의 암살 시도에 의해서 한날에 한나라시의 황태자 부부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쵸?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태자가 이런 식으로 암살당했으니까 뭐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쵸?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르비아 계열의 민족주의 비밀 결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했겠어요? 배후에 세르비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예, 네. 오늘날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했다 그러면은 헤즈볼라보다도 어디에다가 따져요? 이란에다가 따지잖아요. 그쵸? 아. 네, 네.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헝가리아 제국이 이제 세르비아에다가 그쵸? 네. 자체 진상 규명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 여기에다가 이거 뭐 이렇게 지원하고 교사하고 지령 내리고 뭐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이런 거죠. 그쵸? 근데 네. 너희들이 우리가 안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거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 너희 땅에서 진행할 텐데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다 무조건 협조해라 이런 식인 거죠. 왜요? 아.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 황태자 죽은 거 아니냐, 그쵸?
근데 너희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할 테니까 무조건 다 허용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자체 진상 규명 허용, 그리고 반 오스트리아 성향의 단체 해산, 그리고 그 관리들을 다 속아내서 우리가 파면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밖에 없어? 전쟁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48시간 안에 답하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예요? 이거는 그냥 복수하겠다는 뜻이죠. 그쵸? 예.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조사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싹 다 처벌하고 끝낼, 어, 생각입니다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우리 황태자 부부 죽었으니까 이거 용납 못 하겠다. 그쵸? 그 배로 이상 너희 나라 전체에다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쵸? 네. 네, 네. 사실상 그겁니다. 그쵸? 네, 세르비아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인데 하나만 빼고 전격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조차도 헤이그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 저쪽은 싸우자. 뭐 지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자라고 나가고 있으니까 아 우리 싸우지는 좀 맙시다. 그쵸?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저자세로 나갔는데도 오스트리아가 네. 이제 그 제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이미 전쟁을 결심한 거예요. 황태자 부부가 이런 식으로 그 비명 행사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사실상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해 7월 28일에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세르비아를 돕던 슬라브 계열의 국가인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하면서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은 뭐예요? 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오스트리아로 쳐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오스트리아는 네. 우리 옆구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중요 지역인데 거기를 네.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겠다는 건 우리를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독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그 동맹 맺어놨잖아요. 우리 서로 독일 샌드위치를 끼고 서로 좀 견제합시다라고 이미 동맹 맺어놨잖아요. 근데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니까 프랑스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프랑스도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군사 수집하는 총동원령 내리고, 독일은 뭐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 너희하고도 전쟁이야. 라고 하면서 독일이 프랑스의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맞받게 되면서 막이 오르는 게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미노처럼 그게 쫙 깔려 있는데, 첫 네. 도미노는 누가 무너뜨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첫 도미노가 무너지면은 우와. 앞서 말했던 그 연쇄 뭐라고 협력망이 일거에 가동되면서 그쵸? 양 세력이 정면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첫 도미노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느냐라고 하냐면 요런 식으로 그쵸? 아, 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민족적 열망이죠. 그거를 게르만 사람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산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아, 그걸 무산시키는 원수인 황태자 부부가 그거를 좀 무마해 보겠다고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오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결행합니다. 실패 확률이 엄청 낮았던 건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는지 그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세르비아가 배후인 게 100%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황태자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보복해야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러시아에 SOS 치게 되고, SOS 받은 러시아는 같은 우리 그 계열인 세르비아가 주권을 침해하는 걸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묵고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독일은 그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네. 그러니까 아, 러시아는 우리랑 싸우기로 한 거니까 싸우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프랑스 같이 싸우기로 했잖아. 하니까 프랑스가 소집령 내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도 우리랑 싸우자는 거지? 그럼 너희하고도 전쟁이야. 이렇게 아, 하면서 아, 예, 연쇄적으로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은 참전 안 할 수 있어요. 영국도 참전하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식으로 전개됐던 게 1차 세계대전이 됐던 거예요. 네. 예, 복잡하죠. 그쵸? 예, 하여간 요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